5월달이 밝았습니다. 5월달에 우리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세 종목씩 업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잘 정리해놓고 보시면서 관련 섹터의 종목들도 같이 정리를 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업로드하는 종목들이 뭐 특별히 좋은 종목이라서가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제가 늘상 강조하는 이 세력의 존재가 확인돼야 되잖아요. 이 종목 안에서, 어떤 특정 A라는 종목 안에서 그냥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의 의도와 그리고 존재, 준비 기간 등등, 준비라는 건 매집이죠. 이런 구간들이 파악이 됐을 때만 매매가 진행이 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섹터들, 그리고 튀어나가기 시작한 섹터들도 많이 보이시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매매를 하려고 했더니 한 발 늦더라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장대 양봉이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 종목을 볼 때 그 당시에 매매를 시작을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 자체가요. 그래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장대 양봉 이후에는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에 집중을 해야겠죠. 여기를 놓쳤거나 여기서 한 차례 매매를 했다면 이후에 다시 매매를 할 때는 어떤 개미가 털려 나가는 구간들이 확인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는 이런 구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장대 양봉 뒤에 매매를 하면 위험하고 어려운지, 그리고 장대 양봉 이후에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시 집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에도 분명히 도움될 만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만 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몇 종목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이 종목은 뭐 거래 대금도 크게 많이 터지는 종목도 아니었고,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에서 매매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상한가에서는 끝내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라 색깔로 가로 선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 선을 여러분들 제가 표현하기로는 그냥 매물대라고 표현을 해요. 많은 분들은 저항 또는 전고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매물대라는 건, 제가 이제 매물대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매물대라는 건 결국에 개미들이 물려있던 구간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한테 관심을 끌어내고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것처럼 돌파를 만들게 되면 이 구간에 개미들이 따라 붙겠죠. 그래서 개미들이 물려있는 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돌파를 하는 척 하더니 급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격 매수가 들어갔던 개인들은 물려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매물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다라는 게, 일단은 뭐 모두가 물려있진 않겠죠. 누군가는 손절을 할 테고 누군가는 버티고 있을 텐데, 모두가 버티고 있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구간 자체가 매물대로 작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 뭘 생각하냐면요, 눌림 매매를 공략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뭐 5일선이 올라오면서 닿으면 사봐야지, 10일선이 닿으면 사봐야지. 그러니까 눌리는 구간에서도 이 물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에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빠져버리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곳은 여기만 매물대가 아니라 요 구간 자체가 매물대라는 거예요. 자, 매물대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려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 구간에 개인들이, 뭐 눌림을 받은 개인들이나 추격 매수했던 개인들, 뭐 물타기 했던 개인들 다 물려 있는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이걸 잘 기억을 하신 상태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깊은 하락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서 누군가는 털려 나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도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닥을 깨지 않고 쌍바닥의 형태를 만들었죠. 여러분 쌍바닥은 다들 잘 아시죠? 여기 쌍바닥의 형태잖아요. W자 쌍바닥을 만들더니 다시 정배열 구간으로 돌려 세우면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에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하락하는 구간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여기서 매집을 해왔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돌려 세운 것도 여기서 매집을 한 그 주체가 방향을 돌려 세운 거고요. 이 상한가를 만들어낸 것도 이 매집을 했던 이 물량들이 매집을 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물량을 모아왔다는 거잖아요. 모으기만 하면 안 되죠. 모아놓은 물량들을 위로 올려다가 매도를 해야 얘네들도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노란 박스가 매물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여기서 이렇게 물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는 실질적으로 퓨어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준비해왔던 기간이 한 달이 넘어요. 지금 이게 날짜로 보면 대략 3월 4일부터 4월 28일이니까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만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여기서 모아왔던 모든 물량들이 정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음날 가느냐, 며칠 눌렀다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얘가 추가 상승을 만들어야 되는 종목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막 사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이렇게 갭을 마이너스 5%를 빼고 저가는 마이너스 11.9%까지 대략 12% 정도까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얘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왜? 여기서 끝나지 못한다. 왜? 물량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차트를 보는 거니까. 사람들은 보통 장대 양봉 나왔네. 그러면 기준봉이네. 그러면 더 가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양봉 뒤에 매매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전고점을 돌파를 시키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 즉 개인들이 이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직 돈을 다 못 벌었어요. 그 상태에서 올려다가 팔고 싶은데 개미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자리예요. 근데 막 여기서부터 막 치고 올리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이런 낮은 구간에서부터 따라 붙겠죠. 그리고 전날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한번 골라내는 겁니다. 즉 개미 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더 많은 거래량과 함께 대략 24%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죠. 얘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다른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신성 ENG라는 종목입니다. 현재는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우리가 과거에 상승할 때를 좀 보자고요. 이거 좀 지워놓고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 뒤에 어때요, 보통? 추가적인 상승이 하루 이틀은 나옵니다만 결국에 조정 구간 이후에 다시 방향을 돌려 세우는 구간들이 나오죠. 자, 이 자리에서는 얘가 매물 소화의 흐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올려버렸지만 이 자리를 한번 잘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공부하기가 좋은 자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낮은 구간에서 강한 상승을 만들죠. 대략 40%가 넘는 상승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은 여기까지 보면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에서 준비했던 물량들이 매도가 되는 과정들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 종목 매매할 수 있나요? 매매 못하죠. 왜? 만약에 여기서 물량 모았던 게 여기서 다 팔려버렸다면 세력들이 매도가 끝났다면 얘는 그냥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다시 상승하겠다고 하는 세력의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의 의도를 알아야 될 것이고요. 존재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존재가 없다고 해도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얘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요런 게 나옵니다. 자, 요게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로는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손절 물량들이 나올 테니까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 손절 물량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나오겠죠? 그럼 그거 받아다가 짧게 한 파동하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 많이 보셨잖아요. 헤드앤숄더라고 하기도 하고 쌍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원리적으로 보면 떨어지는 거 받아서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해먹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물음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물음표냐면요. 여기 아까 우리 배웠던 매물대라는 게 존재하죠. 물려있는, 추격해서 물려있는 구간. 근데 그 매물대 안으로 주가를 끌어올려다 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물려있던 개미들이 물량을 던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얘가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밑에서 받은 거를 짧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짧게 하루 만에 정리하고 죽을 건지 모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물음표 자리인 겁니다. 자, 물음표 이후에 봤어요. 무너지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여기가 떨어지는 걸 받아서, 자, 떨어지는 걸 받아서 정리 깔끔하게 하고 설거지까지 야무지게 해먹고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음표였던 거고, 물음표가 나오면 느낌표를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보면 얘가 다시 방향을 돌려 세워요. 이렇게 얘가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 얘가 여기서 설거지를 해먹고 죽는 거라면 이 파동은 나오면 안 되는 파동이에요. 즉 얘가 나왔다는 거, 요 동그라미 친 공간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물음표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느낌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내에서 지금 세력의 존재가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 이게 준비 구간이잖아요. 그럼 얘가 매물 소화가 되는 거고 얘 역시도 앞에 있는 매물을 받아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어떤 형태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제는 돌파를 만들어야 되는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해서 돌파를 만들어야 돼요. 얘는 이제. 근데 조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소개하는 종목들이 이런 캔들이 확인된 다음에 종목을 소개해요. 그래서 조정을 줬다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 거고요.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요, 얘가 다음 날에 이렇게 바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분봉 상태에서. 분봉에서 이 구간을 한번 소화하고 바로 상승을 만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라는 겁니다. 다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준비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준비 구간을 이해한다라는 건 결국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준비된 급등주라고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조정 이후에 상한가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이제 이거 나오면 관심을 가져요. 물론 얘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있었습니다. 상승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어때요? 흔들기가 많이 나오죠. 3월 18일 날을 보면 어때요? 갭 띄우고 무너뜨렸다가 다시 방향 돌려서 돌파 만들더니 또 폭락시키고. 물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매매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남들은 이제 돌파할 때 따라 붙고 개인들이 보통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접근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여러분들 이미 이거 나왔을 때부터 이 종목은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이게 등장했을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들, 그러니까 실전 매매인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을 만들어 놓고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분들만, 저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분들만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소통방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고, 나중에는 사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바람 중에 하나는 소통방에서 저랑 제가 알려드리고 배우고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라 토론이 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고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낌없이 다 알려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고, 이 다음에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며 어떤 포지션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취향들이 있을 것이고 선호하는 매매 스타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원리만 이해하면 이 캔들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닝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가 결국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얘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돈을 벌 수가 없죠. 매물대니까 여기가 매물대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위에서 크던 작던 이 윗구간에서 파동을 한번 더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상승들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천도 드렸잖아요, 소통방에서.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보통 시장에서는 뭐 커뮤니티나 카페, 뭐 주식 교육한다, 뭐 자기가 주식을 잘한다, 뭐 주식으로 먹고 산다, 전업 트레이더다 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후에 매매하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그럼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 이후에 매매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에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똑같은 자리에서 중간에다 선 그어놓고 사래요. 여기다 선 그어놓고 사라 그래요. 중심에서. 아니면 뭐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사라 그래요. 이들은 안 사요, 여러분들. 왜? 깨지는 거 아니까. 그래서 만약에 5일선 닿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보셨죠? 뭐 중심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니는 단 한 주도 못 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요. 근데 무너지는 애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게 다 올라가면 다 떼부자 됐지,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이런 것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장대 양봉 떴어요. 뭐라 그래요? 중간에 선 그어놓고 사라 그래요. 아니면 5일선에 사라 그래요. 장대 양봉이니까 돈 들어왔다 그러면서 1조 2천억이 들어왔다, 사면 된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안 올라갔죠. 그럼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그럼 뭐라 그래요? 봤지? 사라고 했죠? 여기 사면 된다고 했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건 올라간 그 사례들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매매 기법 같은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 누가 주식해서 손실 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런 걸 떨쳐내셔야 돼요. 그런 거 보고 있으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는 아니고 좀 길게 오프닝을 좀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종목 보기 전에 소통방, 오늘의 추천주 3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잠깐 볼 텐데, 날짜 보시면 4월 30일 날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수익 내고 싶다라고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드린 게 꾸준하게 수익 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아침마다 제가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들을 보고 있는지 그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셔야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날짜 눌러지는 거 보이시고, 드래그 스크롤 다 되는 것도 보이십니다. 이모티콘도 다 눌러지는 것도 보이실 거고, 여기 보시면 시간대도 오전 장 시작 8시 22분, 8시 23분, 8시 15분 다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렸던 내용이에요. 직장인분들 대응하실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00% 무료로 여러분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돈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여기 3개 종목 보내드렸는데 왜 보내드렸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보면요, 첫 번째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였어요. 이 종목은 정석적인 흐름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돼요? 또 여기 흔들죠.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이 상한가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앞에 매물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 매물대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 상한가를 보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자리예요? 고작 해야 이 정도? 매물대니까. 그렇죠? 거래량도 평소보다 많았던 구간이니까 여기도 매물대예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돌파한다고 따라 들어왔던.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이 상한가는 사실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한가가 아니라 목표가로 가기 위한 상한가예요. 세력들의 목표가로 가기 위한 상한가.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걸 알았죠, 이제. 그러면 그 뒤를 보면요, 여기서는 못 나가요. 거래량 보세요. 나가는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눌러요. 그러면 개미들은, 여기서 추격했던 개미들은 또 털려 나가겠죠. 그 다음에 또 누르고 계속 눌러요. 그러면 뭐 5일선에 샀다가 손절하고 중간에 샀다가 손절하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매물대, 여기 앞에 매물대가 생겼죠? 다시 매물대에 소화를 해요. 그리고 또 털어요. 그 다음에 모습을 등장시켰습니다. 이런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얘가 여기서 종가 형성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눌러서 손절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가를 위치시켰다는 건 여기서 털면서 개미 한번 털었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 새로 만들어진 매물대를 건드리고 빼면서 또 털었죠. 그리고 나서 모습을 등장시켰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더 이상은 눌러서 손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더 물량을 확보하고 더 뒤에 상승을 시킬 거라면 이런 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왜? 누르면 물량이 나오는데, 주가를 하락시키면 물량이 또 나올 텐데, 그럼 그거 밑에서 야금야금 봤다가 가기 전에 치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캔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매매로 금요일 날에 추천을 드렸고 대략 27% 상승 구간을 만들어 줬죠. 굉장히 간단한 파동이에요. 이건 쉬운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매이고요. 두 번째는 산일전기였죠. 산일전기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매물대가 여기 있고요. 준비를 오랫동안 했고 얘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이에요. 준비하는 구간에서부터. 왜냐하면 여러분 작아 보이잖아요. 여기 구간 내에서. 이런 것들도 3천억이에요. 거래대금이. 그리고 뭐 이런 구간들에서도 400억, 여기서 200억, 뭐 이런 데 보면 1800억, 여기는 1400억, 1140억. 이 구간 내에서 이미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진다는 건 뭐냐면 여기 구간을 넘어서서부터는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돌파는 만들었어요. 거래는 안 나와요. 얘는 끝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개미들이 환장하는 이 패턴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게 당연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스윙으로 리딩했던 종목 중에 이게 있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이거를 제가 이 소통방에서 추천을 하고 여기서 올라가는데 거래가 안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준비했던 구간 내에서 거래가 이만큼씩 터지고 이만큼씩 터지는데 올라가는데 거래가 안 터져요.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이쯤 팔았나? 저도 이제 이거 거래 터져야 되는데 하는데 안 터지길래 일단 정리하자라고 해서 정리했는데 그 다음에 이후에 이렇게 터졌어요. 결국에는 이걸 나오는 걸 알지만 털린 거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이유는 개미들이 받아가는 자리가 필요해요. 이 물량을.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개념이니까요. 여기서도 보세요. 떨어져야 되는 자리에서 다시 돈을 쓰면서 세력의 존재가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잠깐 다른 얘기였는데 한일전기도 똑같다. 거래가 터져야 되는 자리인데 안 터져.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죠. 높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력들이 준비한 물량은요. 결국에는 이걸 명심하세요. 세력들이 준비한 물량은 결국에는 개미들이 받아가야 끝이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미들이 달려들 만한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개미들은 이런 흐름에 환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랑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들을 잘 보자고요. 여러분들. 남들이 다 관심 가질 때 말고 그 관심 갖는 날 낮은 가격에서 매매하는 게 가장 빠르고 비중 베팅도 가능하고 크게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산일전기 역시 대략 25%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좋은 수익권을 가져다 줬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이었어요. 대원전선은 제가 마찬가지로 이날 추천을 드렸잖아요. 이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4월 22일 날 대원전선, 대한전선을 업로드를 했잖아요. 4월 22일이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왜? 얘는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떨어지는 거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는데 물음표가 나왔죠. 근데 이런 게 나왔어요. 느낌표예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 날부터 상승을 만들었고 생각한 것보다 많이 갔습니다. 근데 전날 상한가였어요. 이 상한가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상한가에서 매도하는 파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가 매매를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장 초반에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는요. 개인들이 만드는 흐름은 아니에요. 세력이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계속 넘기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자리에서 잠깐 넘기더니 다시 빼요. 그럼 옆으로 가면서 또 물량을 늘립니다. 늘리는 거예요 이거. 또 돌파 자리를 살짝 만들더니 또 빼서 늘려요. 여기 매물대죠. 늘려요 물량을. 살짝 돌파 만들더니 또 받아요. 또 받고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실상 얘네들이 이 상한가가 들어간 날 매도하는 흐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도하는 파동은요.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계속 돌파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만들던가. 돌파 만들고 계속 돌파 만들죠. 이렇게 하는 게 매도하는 흐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좀 달랐다. 그래서 시가 매매로 접근을 했다라는, 물론 아예 매도가 안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원활하게 매도가 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보내드렸고 100% 확률로 성공을 했습니다. 미리 언급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차트가 완벽히 자리 잡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왜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공부를 하시면 개인적인 매매, 그러니까 개인 매매 하실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요거 잘 따라 하셨으면 뭐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었겠죠? 다 좋은 수익 구간을 줬고 비중 베팅도 가능한 종목들이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알려드려도 매수하지 않는다는 건 돈을 준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건데 선택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혹은 이제 혼자 매매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손실만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100% 무료 급등주 그리고 함께 운영되고 있는 이 소통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매수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소통방은 공부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만 입장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무료 혜택이라고 되어 있죠. 텔레그램 입장되어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제출하시면 누구든지는 아니고 구독자분들은 이제 참여 신청이 끝나는 건데 입장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무조건 봐야 되는 준비된 급등주 베스트 3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요. 미코예요. 미코. 자, 얘도 보시면 반도체 관련 종목이잖아요. 반도체 애들 계속 봐야 됩니다. 얘도 보면 어때요? 얘는 사실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금요일 파동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돈을 벌어가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끝나야 되는 자리에서 설거지가 한번 물음표가 한번 나와요. 그죠? 이게 떨어지는 거 받아다가 정리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분차트를 보자는 거예요. 얘가 결국에 그 물음표 나온 날 대체거래소 시간에 그냥 갑자기 쭉 한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흐름이 아니에요. 매도하는 파동도 아니죠. 1분봉으로 보게 되면 올라온 흐름을 보자고요. 그냥 쭉쭉 찌르더니 빼요. 제가 매도할 때는 돌파하는 흐름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장 초반에 보통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계속 우하향을 한다던가 장 초반에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장 초반에 개미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 매매를 많이 해서 그래요. 장 초반에 넘기기 위해서. 근데 이거 어때요? 이게 대체거래소 시간이에요. 금요일 대체거래소입니다. 아니 목요일. 대체거래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나게 일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직장인분들. 그 시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는 건 매도하기 위함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까지 보면 그죠? 다시 여길 돈이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폭락을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것도 대체거래소 시간이잖아요. 이 앞쪽에 요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가 월요일 날에 시장이 열리면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올려다 놓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왜? 얘가 여기서 받아가지고 올려다가 정리하는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거래소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돈이 들어왔고 여기서 다 팔았으면 그 다음날 대체거래소 아침 장전 프리마켓에 돈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겠죠? 다 팔았다면? 굳이 돈을 집어넣고 앞에 매물대를 한번 건드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미코를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전기 관련주죠. 일진전기예요. 일진전기도 많이 올려다 놨습니다. 앞에 밑에 준비하는 구간 매물대를 다 받아먹고 올라섰죠. 올라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틀 동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날도 매도하는 파동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날이 언제냐면 요 4월 27일 8일을 보면 4월 27일이 요때고요. 8일에 보면 그냥 삐죽하고 빠져요. 좀 짧은 분봉으로 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찌르고 그냥 뺍니다. 자, 여기까지 빼는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래, 여기서는 팔기 어려운 파동은 맞으나 우리가 모르니까 팔았을 수도 있다고 치자. 팔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대로 무너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우린 매매 안 할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날부터예요. 자, 여기서 다 팔아치웠다면 자, 일봉상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평소보다 거래 터졌는데 부족하죠. 거래량도. 근데 어쨌든 팔아치웠다면 그냥 무너지면 돼요. 다시 돈을 집어넣고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는 것도 돈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매물대에다가 다시 도전을 하면서 돈을 또 써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팔았으면 얘네들이
나오면 안 되는 흐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 팔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개미들 손절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매물대까지 소화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봐야 돼요. 전기, 전력,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 거다. 다른 전기 애들 갔잖아요. 우리 산일전기도 갔고. 그리고 아무튼 이런 전력, 전기 관련 애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진전기는 한번 파동은 나왔으나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이틀 동안의 흐름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4월 28일에 나왔던 이 음봉에서 물량이 매도가 다 됐다면 얘네들은 나와서는 안 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얘네가 나왔다는 건 이날 물량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 얘도 어려운 파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잘 모니터링 하셔서 수익으로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뭐 그런 애 만애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럼 난 어디서부터 공략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매매를 시작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이 만들어진 걸 보고 나면요, 여러분들도 아, 여기서 준비를 했겠네. 매물대까지 소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왔네. 이거 아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올라간 걸 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얘가 나오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자리서부터. 매물대를 건드렸네? 여기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나오고 나서는 이미 개미들이 많이 달려들었을 텐데. 그렇죠? 물론 얘는 더 갔습니다만 개미들이 많이 꼬이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렇게까지 확인이 됐어요. 아직 양봉이 안 나왔죠. 위로 나와야 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낮은 자리서부터 공략을 해서 남들보다 낮은 평단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까지 빠르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네오셈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 반도체 관련주잖아요. 그죠? 반도체 관련주. 자, 얘는요,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좀 보던 애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얘가 이미 여기서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 매물대 있었고 팔아먹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까지 다 하고 팔아먹었죠. 얘는 이때도 한번 그랬어요. 여기서 준비를 해놓고 돌아왔어요. 한참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팔아먹는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 해요. 근데 물음표가 나옵니다. 매물대에 대해서. 무너져요. 아, 그럼 여기서 받아서 팔았나 보다 했는데 다시 느낌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여기서 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얘 여기서 물음표, 느낌표 나오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참 돌아왔죠. 얘도 보시면 가야 되는 자리에서 가는 척을 합니다. 그러더니 빼버려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여기서 정리가 될까요? 여기서 준비했던 물량이? 안 되겠죠. 개미들이 받아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고 있는데 다시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때처럼. 이때 모습을 다시 드러냈잖아요. 모습을 다시 드러냈죠. 매물대. 여기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물량을 더 늘린 거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반도체 애들, 반도체 종목들 지금 하나둘씩 다 튀어나가고 있죠. 얘 상한가 같죠. 얘도 모습 드러냈죠.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 반도체 애들이 보면은 이때 당시에 준비를 해놓고 가는 척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재료 일정에 맞춰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여기서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갔을 때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만약에 얘가 더 간다는 건 알아요. 근데 얼마나 돌아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못 간다는 건 사실상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매매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데서 보통 조금 공부가 된 사람들은 정리를 못해요. 분명히 내가 이거 매집 구간 확인했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 자리인데 저도 처음에 이런 종목들에서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어쨌든 저런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가는 종목은 맞습니다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재료 일정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흑동방에서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재료 일정에 대한 고민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네오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다 팔아먹었으면 그냥 끝나야 돼요. 결국에는 매물 소화하고 수렴 만들어 놓고 정배열 상태에서 슈팅이 나오죠. 여기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얘가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자리에서 돌아서 물량을 늘려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애들이 시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 지금 시장에 여러분 봐야 될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 지수도 코스닥은 살짝 깨졌지만 결국에 코스피는 반도체가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도 같이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수 상황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 종목 내에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고 차트를 읽어내는 데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에 관련돼서도 같이 봐야 되는 건 지수가 하락할 때 세력들이 개미를 터는 자리들이 많이 나와요. 이때인가? 3월 4일? 이때 보세요 여러분들. 3월 4일에 코스피가 12%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같이 빼는 거예요. 왜? 지수 핑계를 댈 수 있잖아. 만약에 얘네들이 떨궈서 매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악재를 낼 거야. 그렇다고? 지네들이 준비해놓은 종목에다가 악재를 노출시키면서 하락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근데 지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핑계가 됩니다. 얘네들이 지지선을 이탈해서 물량을 받기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지수 하락이에요. 그래서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 개미를 터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종목 자체가 안 좋아서 빠진 거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좋은 핑계거리로 지수 하락을 이용해서 밀어가지고 받은 거예요. 안 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얘네들. 지네들이 가격 방어하면 돼요. 여기서 받아 먹으면 돼. 근데 밀어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지수 하락을 이용한 이런 투매 구간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나중에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지수 하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요. 악재가 아닙니다. 기회예요. 이런 것들 나중에 써먹는 날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인데요. 토요일이구나. 오늘 토요일인데요. 다음 주 분명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종목들로 3개를 가지고 왔고 어떤 타이밍에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알람 사인을 통해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같이 매매가 진행이 돼요. 같이 매매가 진행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경험을 자주 해보셔야 이 파동이나 이런 이 흐름들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 보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여기서 뭐 매물대였으니까 여기 소화하고 상승을 했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공부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직접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수익도 내보고 뭐 손절하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매매를 해보셔야 내 걸로 만드는데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 알람 사인을 통해서 잡아드리는 거지. 여러분 단돈 얼마 버세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수익 내세요. 그러라고 잡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빨리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공부하시고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달 한 달도 우리 소통방에서는 아주 열심히 달려볼 거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